그 준비가 뭐냐면 여러 가지 뭐 이제 문서들을 정리를 해서 현금으로 갖고 계신다든지 뭐 적금을 타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묶어놓고 어떻게 문서를 잡고 요런 계획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해안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오늘은 제가 돼지띠 분들의 내년 신년 운세도 한번 질문 드려보려고 가져와 봤어요. 네. 돼지띠 분들 2024년 신년 운세 오늘 자세히 알아볼 건데 네.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 좀 올해 2023년에는 좀 어떻게 지내오셨고 어떤 흐름으로 좀 이어오셨던 분들이 많았을까요? 대부분 이 돼지띠 해 분들이 지금까지 좀 묻혀 있었다 그러면은 올해 이제 개묘년 해에는 네. 조금 빛이 나거나 아니면 빼꼼하고 땅에서 올라와 가지고 나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나를 표현하는 네. 이런 해운년이 많이 됐을 거고요. 이 돼지띠 분들이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안에 갖고 있는 이 욕심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남에게는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서 내가 내 자신을 볶는 까딸스러움. 그러니까 조금 내 자신이 희생을 하면서 나를 만들어가는 요런 그 띠들이 이제 돼지띠 속에 속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에게는 좋은 것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었던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올해는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불이익을 많이 당했다면 올해는 그래도 내가 100%를 썼으면 100%를 다 갖고 오진 못했어도 네네. 80% 정도는 내가 갖고 왔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는 나의 임무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사람들이나 기관들이 네네. 나타나는 그런 좋은 쪽으로 발전하지 않았을까. 전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보실 때 우리 돼지띠 분들 그럼 올해 뭐 여러 분들이 계셨겠지만 네. 가장 좀 마음고생했던 부분, 공통적으로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 쪽이? 공통적으로 힘들어했던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와줘야 되는 직책을 그 기운을 갖고 태어나셨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열심히 빼주고 도와주기만 하면 네네네. 그게 이제 상호관계 작용으로 나를 알아주고 나도 받는 게 있으면 좋은데 네네네. 그게 안 맞는 사람들을 만났을 경우에는 정말 우울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개 중에는 이 돼지띠 분들 중에서는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조금 신경계통으로 약하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이렇게 빼꼼하고 내가 머리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두문불출하는 상황으로 왔다면은 네네. 지금 조금 안 좋은 상황에 접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올해도 우리 돼지띠 분들이 좀 뭔가 풀릴 것 같으면서도 풀리지 않은 좀 답답한 형국이었던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는 거의 끝이 났고 이제 네.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잖아요. 네. 돼지띠 분들 내년에는 그러면 좀 운기 변화할 수 있을까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내년에 이제 뭐 용띠이기 때문에 돼지하고는 안 맞는다, 그래서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돼지도 제가 볼 때는 돼지라는 우리 동물 속성이 어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원래 돼지가요. 네네. 이렇게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돼지는요, 굉장히 깨끗해요. 원래 동물 자체가 그래요. 굉장히 깨끗하고 까탈스럽고 또 주변에 자기 자식을 챙겨 먹이기 위한 어떤 그런 근성도 굉장히 강한 쪽에 속하는 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청룡의 해오년에 이 돼지띠 분들도 이제 머리를 빼꼼 내밀어 가지고 아침에 활동하는 이 시간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태양이 비춰주는 태양이 지금 막 떠오르는 해오년이 갑진년이기 때문에 돼지띠에게도 살 길이 온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사람들에게 내가 100%를 주고 다 그거에 못 미쳐서 받았다면 요번에는 100%를 주고 100%를 받을 수 있는 상호관계 작용을 할 수 있는 해오년이 된다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고요. 금전이나 문서들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자리 변동을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새롭게 시작을 하면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그런 해오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 우리 돼지띠 분들에게 되게 변화가 많이 찾아오는 걸로. 그러니까 시작을 하는 해오년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신년에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좀 이동해볼까, 변동해볼까, 뭐 하고 있는 일을 바꿔볼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해봐도 그럼 괜찮은 건가요?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네. 과감하게 한번 시도해봐도. 네, 시도해봐도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나이 차별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러면 우리 돼지띠분들도 나이대별로도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나이대별로도 제가 그럼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선생님. 이 돼지띠 중에서 갑진년에 제일 좋은 나이를 가진 게 이제 내년 나이로 말씀드립니다. 30살의 의뢰년생들. 우유부단하게 이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친구 따라 일로 갈까 절로 갈까 이렇게 좀 나의 주장보다는 주변의 상황들을 고려해가지고 끌려다니는 친구들이 조금 있었다면은 이 30살이 되면서는 본인 자신을 믿으시고 결단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리 변동보다는 앉아있는 자리에서 벼슬을 하거나 아니면 앉아있는 자리에서 위에 대표라든지 아니면 윗사람들하고 이렇게 쇼담을 치세요. 월급을 올려달라든지 직급을 주세요. 아니면은 나를 좋은 보직으로 해주세요. 네네. 이게 말빨이 먹히는 해운년이다. 그래서 오히려 사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직장을 변동을 하는 것보다는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협상을 해라. 그 속에서 좋은 일이 들어오고요. 예를 들어서 평직원이어서 감투가 없는데 감투로 올라가신다면은 그 다음에는 부하 직원들을 잘 쓰세요. 한 2명 정도. 오른팔 왼팔을 다 쓰시다 보면 내가 못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끌어올려서 나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해운년이 30살에 돼지띠의 해운년이고요. 결혼의 부분은 조금 미루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은 아직 올해는 미루지 마시고 일적으로 관을 쓰는 거에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뭐 집 문서라든지 아파트 문서라든지 이런 문서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건물 쪽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그맣게라도 이렇게 조금 땅이라든지 또 이렇게 시골 땅, 뭐 개발이 안 된 땅 이런 거에서 좀 묶여 놓으시면 나중에 오히려 개발이 되면서 좋은 쪽으로 들어오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쪽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요. 주의사항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나 코인 이쪽으로는 정리를 하는 해운년이어야지 투자를 하는 해운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횡재수를 바라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네네. 오히려 앉은 자리에서 내가 속해 있던 곳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재물의 운이나 명예의 운이나 인간의 복이 그쪽에서 들어온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42살의 개해년생 분들 제가 볼 때는 개묘년에 괜찮으셨을 거예요. 41살에 네. 괜찮으셨던 분들은 42살에는 지켜나가셔야 돼요. 그거 이제 잘 됐다 그래서 경고망동 해가지고 이제 또 잘 되는 김에 그냥 땡겨서 해보자 이렇게 가시면 조금 안 되시기 때문에 지금은 누리셨던 거를 누리셔라 그냥. 작년 개묘년에 들어왔던 모든 재물이나 이렇게 좋게 발전돼 있는 것들을 갑진년에는 누리는 해다. 그냥 자랑도 해가면서 여행도 다녀가면서 그거를 잘 지켜나가는 그런 해운년으로 가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이 꼬여요. 그래서 친목회라든지 뭐 운동을 취미로 하는 이런 어떤 단체 이런 데 다니면서 그냥 돈을 조금씩 써가면서 즐기시는 게 오히려 나중에는 좋은 운으로 들어오실 것 같고요. 54살의 신해년 분들이 조금 파란만장했어요. 예를 들어서 51살 되시면서 관제를 겪었다든지 관제 송사나 시비수나 뭐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 갑진년이 되면서 뭔가 새롭게 꿈틀거리는 애예요. 이제 연기가 모락모락 우리가 솥에다가 빵을 찌려면은 이제 모락모락 연기가 날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서 계속 불을 떼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 불을 떼는 시기가 이제 내년 운기라고 보시면 돼요. 불을 계속 이렇게 떼다 보면 지금까지 노력을 뭐 많이 하셨던 기간이 있다면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몇 달만 노력을 해도 금방 나도 살 길이 있구나 이렇게 갈 수 있는 해운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주변에 사람들을 좀 믿어주시는 게 좋고요. 건강상으로는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요. 대장질환, 설사를 많이 하신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변비를 많이 겪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약을 먹어서라도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 중요한 질병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그 안에 아토피나 피부 질환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올해는 이제 더 극성을 부릴 거예요. 갑진년에는 이런 피부 질환 쪽에
극성을 네. 부릴 거기 네.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을 하셔야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기해년에 66살의 이제 돼지띠 분들은 네. 67살로 가기 위한 준비를 이제 내년에 하셔야 돼요. 갑진년에. 네. 그 준비가 뭐냐면 여러 가지 뭐 이제 문서들을 정리를 해서 현금으로 갖고 계신다든지 네. 뭐 적금을 타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묶어놓고 어떻게 문서를 잡고 요런 계획들을 차질 없이 잘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66살의 이 돼지띠 분들 중에는 자녀들이 네. 결혼을 하거나 뭐 새롭게 손주가 태어난다든지 네. 손녀가 태어나든지 경사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래서 자손들에게서는 좋은 기운은 들어오지만 재물을 새롭게 투자를 하는 일에는 별로 흥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 일찍 일선에서 내려놔야 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아름답게 어떻게 일을 끝낼 것이냐를 생각하는 시기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가신다면 별 탈 없이 가실 것으로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우리 돼지띠분들 나이대별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내년이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중요한 시기가 될 수도 있고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 정말 180도 바뀔 수 있는 그런 해운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치, 네, 특히 30살하고 42살. 네네네. 네네. 선생님 말씀 꼭 참고하셔서 네. 좋은 쪽으로 당연히 바뀌면 더 좋을 거고요. 네, 그러길 바랍니다. 네네. 그러길 네. 저도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